반찬으로 시금치는 두부와 먹으면 안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오늘은 시금치 이야기인가요? 시금치도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신장이라든지 요로에 결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시금치에는 수산기가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이 수산기가 칼슘과 만나게 되면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결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시금치를 드시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주 드시는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와 궁합이 맞지 않는 식품으로는요,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식품들은 가급적이면 피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유와 두부인데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따르면요, 몸에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로 결석이나 신장 결석의 경우에는요,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요, 아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우유와 두부와 같은 칼슘이 많은 식품들은 또 다른 문제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금치의 구연산과도 결합하게 되면은요, 구연산 칼슘이 되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물질로 변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지 않는 식품입니다. 반대로 시금치와 궁합이 아주 잘 맞는 식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입니다. 시금치와 감은요, 서로 다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금치에는요, 비타민 A, 철분, 엽산 등이 풍부하고요, 감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식이섬유, 칼륨 등이 풍부한데요. 감에는 특히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요, 시금치의 철분의 흡수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감에는 당분이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혈당 수치를 좀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감의 껍질에는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져 있으나 알러지에 민감하신 분의 경우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껍질은 제거하고 드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참깨라든지 들기름, 참기름을 비롯한 들기름과도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시금치에 함유되어져 있는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을 비롯하여서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시금치에 많이 함유된 수산을 중화하는 데도 일부 사용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눈 건강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비타민 A가 아주 많은 편입니다. 루테인이라든지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비타민 A는 모두 다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요, 기름과 함께 드실 경우에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달걀을 드시게 되면요, 그 시너지는 극대화될 수가 있는데요. 달걀에도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인지질로 알려져 있는 레시틴도 풍부하게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금치의 수용성 영양소뿐만 아니라 지용성 영양소까지 흡수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기름과 시금치와 달걀을 함께 드시게 되면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금치의 많은 수산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요, 물에 조금 담가두었다가 데치기만 하셔도 많이 제거가 됩니다. 수산 성분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결석이 자주 생기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금치는 다른 채소들보다도 철분과 엽산 등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빈혈과 두뇌 활동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엽산은요, 세포와 DNA의 분열에 관여해서 기형아 출생 위험을 낮춰주고요,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의 필수 영양성분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의 인지 기능에도 엽산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금치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마트에서 가만히 보니 남해초, 섬초 같은 이름을 써 있더라고요. 이름이 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저는 시금치 하면 뽀빠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시금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시금치가 다른 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배 지역에 따라서 종류를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 시금치가 있습니다. 양식에서도 볼 수가 있는 시금치인데요. 잎이 둥글고 연하면서요, 줄기가 곧고 잎이 길쭉한 모양으로 재배 지역은 중부 지역에서부터 남부 지역에까지 우리나라 전역에서 대부분 재배가 가능한 시금치입니다. 다음으로는 재배 지역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포항에서 재배한 포항초, 남해에서 재배한 남해초, 그리고 전라남도 신안 지역에서 재배한 섬초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포항초의 경우에는요, 10월에서 그 다음에
3월까지 재배를 하고요. 일반 시금치에 비해서 조금 작지만 당도가 높고 영양 성분이 풍부해서 가격이 좀 더 비싸다고 합니다. 바닷바람의 영향으로 길이는 좀 짧은 편이고요. 잎도 일반 시금치보다는 작을 뿐만 아니라 줄기 끝하고 뿌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더 붉은 편이라고 합니다. 남해초의 경우에는요, 잎수가 일반 시금치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요. 일반 시금치에는 위로 길쭉하게 자라는 반면에 남해 시금치는 옆으로 넓게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해의 강한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서 잎이 약간 좀 두껍고요. 줄기가 튼튼해서 저장 기간이 길고 단맛도 강한 편입니다. 다음은 섬초인데요. 주로 신안 비금도 섬에서 재배된다고 해서 비금 시금치라고도 불리는데요. 갯벌 해풍을 맞고 자란 섬초는요, 잎이 옆으로 자라서 잎이 거의 바닥에 누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금도 시금치는요, 게르마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져 있어서 성인병 예방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죠. 참고로 게르마늄은요, 혈액순환을 돕고 산소 운반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통증을 완화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삼에도 게르마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인삼이 좋다라고도 알고 있죠. 건나물TV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죠. 시금치의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시금치의 효능이요? 그냥 뽀빠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 효능 효과가 입증되어서요, 아이들에게 많이 먹이게 하기 위해서 뽀빠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식물치고는요, 철분 함량이 아주 높은 편이고요, 카로틴 함량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시금치는 한의학에서는 염증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될 정도로 효능 효과가 아주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파릉이라든지 파채, 적근채라는 이름 등으로도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겨울에 해풍을 맞고 자라고 초록색이 많은 것이 효능이 좋은 것이고요. 염증 제거에 좋은 성분이 뿌리부터 잎까지 골고루 들어있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3대 영양소를 비롯해서 수분,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져 있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입니다. 눈 건강, 혈압 개선, 면역력 향상, 신체 발육 촉진, 빈혈 예방, 변비 개선, 피부 미용 등 골고루 다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혈액 속의 만성 염증을 제거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루테인이라든지 셀레늄, 엽산 성분들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스웨덴 링코핑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눈에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이 루테인이 관상동맥 질환과 연관이 있는 만성 염증을 억제하고요,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인데요. 이곳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요,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질병이 발생하게 되죠. 이때 붉은색의 시금치 뿌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과 카로틴 성분이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만성 염증을 제거해 주어가지고 심근경색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감과 함께 드시게 되면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지아디안틴, 엽산, 비타민C 성분이 더해져서 만성 염증 제거와 눈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래 데치게 되면은요, 수용성 성분의 영양소들이 소실되기 때문에 짧게 데치는 것이 좋고요. 시금치의 초록색을 좀 더 선명하게 하고 영양소 파괴를 좀 더 줄이는 차원에서 시금치를 데치실 때 소금을 조금 넣어서 데치시게 되면은요, 색과 영양 모두 다 잡으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시금치 데친 물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나물 등을 묻혀서 기름진 그릇을 닦기 전에 시금치 데친 물로 한번 헹궈 주시기만 해도 시금치 속의 카테킨 성분이 기름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애벌 설거지가 저절로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자레인지 같은 것들 청소하실 때 시금치 데친물에 행주 같은 것들을 담가놨다가 약간 물기가 남은 상태로 전자레인지 안을 1분간 돌린 다음에 따뜻하게 만든 후에 전자레인지를 청소하시게 되면요, 기름때라든지 찌는때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베이킹소다를 좀 섞어가지고요, 세척 효과를 2배로 업그레이드 시킨 세제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가스레인지 같은 곳에 기름때가 끼잖아요. 이런 곳을 닦을 때도 활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뽀빠이가 먹고 힘을 낸다라고 하는 시금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